안녕하세요. 인조이 필리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생활 영상만을 좀 찍어 왔는데,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첫 번째는 얼마 버냐? 매출이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얼마 정도 쓴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람은 이 정도 벌어가지고 필리핀에서 그냥 뭐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안 계시겠지만, 구독자 뭐 1000명 이럴 때 뭐 한 달 생활비 500만 원 해가지고 썸네일에 했었는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 너 뭐 자랑 아니야. 그래서 조회수 800만에, 그러니까 800조회수에 그냥 영상을 삭제를 하고 다시 올리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시고, 또 옛날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차근차근 올라왔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은 이런 영상을 찍어도 이해를 좀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욕하시면 욕 먹어야죠. 그럼 제가 집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 제 아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딸, 5살, 6살 딸 있고, 딸아이를 봐주는 야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내미를 봐주는 야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집 지우고 음식해주는 야야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총 3명의 가정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많으면 많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시간에 아기들을 봐주면 그 시간에 또 아내랑 저는 계속 일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야야들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거나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애들을 잘 케어해주고 같이 놀면 또 사교성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집세부터 뭐 자동차 유지비 이런 거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가시죠. 지금 보이시는 집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한국 평수로 100평 정도 되고 3층짜리 집이고, 월세는 6만 페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되는 거죠. 방이 5개 있고 화장실이 5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해주고 뭐 청소하는 야야가 자는 방이 또 따로 하나 있고요. 여기는 원래 기사가 쓰던 방인데, 기사가 저희는 초창기에 썼었다가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고, 낮에 찍으면 뭐 덥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럴까봐 그냥 아무도 없는 밤에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에 나가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집세고, 다른 건 없어요.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계약서에 그런 게 있거든요. 계약서에 얼마 이상은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뭐 얼마 이하는 세입자가 수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짜잘한 거 전구 나가고 뭐 수도꼭지 고장 나고 이런 거 외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고 있어서 그 월세는 다른 비용 없이 그냥 꾸준하게 6만 페소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빠라냐케 비에폼이라는 빌리지에 살고 있는데 한인 1세대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죠. 옛날에는 뭐 말라떼가 한인타운이니 뭐 앙헬레스 프렌십이 한인타운이니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은 여기가 그 최초의 한인타운이에요. 그래서 한국분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시고 안전하기도 하고, 집세가 6만 페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만 페소는 비싸다면 비싼 거고 싼 거면 싼 거죠. 이 담장 하나를 넘어가지고 같은 100평짜리 집인데 4만 페소의 월세일 수도 있는 거고, 저 비싼 마카티나 보니파치오에 간다 그러면 뭐 조그만 콘도 하나 한 30평이면 한 15만 페소 줘야 될걸요. 락웰 이런 데는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집에 월세를 얼마 주고 이 정도 살고 있다, 이거는 뭐 잘 산다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보다 잘 사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뭐 물론 좀 안 좋은 곳에 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정도면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냥 한 중산층 정도? 왜냐하면 더 상위급 빌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비싸고 서울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마닐라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지역들이 조금 싸고, 마닐라 안에는 조금 비싸고, 대신에 이제 마닐라 아니라도 서울은 다 비싸잖아요. 근데 마닐라 안에 어디는 또 싸요. 왜냐하면
빌리지에 집만 이쁘게 지어놓고 와 이거 이래서 비싸지는 게 아니고 이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사는 건지 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사실상 저 집 사람이 변호사고 이 집 사람이 의사거든요. 그리고 이 집 사람은 독일 사는 시맨인데 이런 빌리지죠. BF 홈이. BF 홈 중에서도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어요. 같은 빌리지인데 아유 됐어요. 그만해요. 네. 말 많네. 글쎄요, 필리핀이 차가 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있으면 뭐 어디나 더 좋겠죠. 뭐 이스트우드나 뭐 마카티나 빌딩 숲 사이에 산다 그러면 어디 잠깐 나갔을 때 앞에가 쇼핑몰이고 뭐 옆에가 영어관이고 이러면 사실상 차 필요 없죠. 내 직장이 거긴데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좀 과소비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빌리지 안에 그러니까 많은 빌리지 단지 중에 집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갈 때는 꼭 차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는 차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많이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기름을 많이 먹는 차지만 장거리를 뛰면 괜찮아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딱 3개죠. 수리비는 제외를 하고 기름값,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는 ORCR 갱신, 그 다음에 보험료 이거 3개인 것 같아요. 금액은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C가 좀 높은 차도 필리핀에서 타면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CC에 대해서 등급을 주어서 매기지만 여기는 그냥 자동차면 비싸건 싸건 똑같은 돈이 나가거든요. 물론 보험료랑 ORCR 갱신할 때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한국처럼 막 너 200만 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핀은 큰 차 타기가 좀 좋죠. 저는 뭐 야야들도 있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 가지고 좀 큰 차를 샀는데 차는 뭐 본인 사시기 마음이죠. 본인이 사고 싶은 차 사시면 되니까.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이 차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를 1,000만 원 은행 할부를 하면 1,300만 원 정도를 내야 될 거예요. 은행 이율이 한 30%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현금으로 사는 게 유리하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말하겠습니다. 더워? 근데 우리 전기세는 얼마나 나와? Electricity? 15 to 18,000. 15 to 18. 워터빌은? Water bill 900 900? to 1,000. 이거 인터넷은? Internet 2899. 2899? 한 곳에서 쭉 촬영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장소를 이동하면서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보셨다시피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빠진 게 통신비죠. 핸드폰 요금.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000페소가 아니고 한국 돈으로 10,000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이 그런 통신요금은 좀 싼 편이죠. 여러분께서 필리핀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건 바로 이 가정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인건비가 싼 나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야야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야야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야야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르네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알고 지낸 지는 아내랑은 10년이 훨씬 넘었고 저랑은 한 7년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에 야야가 5,000페소로 시작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0페소가 넘으니까 많이 인상을 해줬는데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야야, 조이, 아드리안 이 3명의 가정부의 월급은 이 정도 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4인 가족에 뭐 가정부 셋 두고 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장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에선 피아노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피아노 학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피아노 학원을 안 보내고 과외 선생을 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과외 하는데 1회당 비용은 1,000페소, 1시간에 1,000페소, 한 달에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원.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리안이, 리준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유치원생이에요. 6살, 5살이니까. 유치원 다니는데 오비 몬테소리라고 다니거든요. 학비가 1년에 10만 페소 정도, 240만 원. 둘이 합치면 한 4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대신에 뭐 통학 비용 안 들었고, 온라인 수업 했으니까 밥 먹는 비용 안 들었고, 다음 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처럼 공짜는 아니에요. 한국처럼 물론 공짜인 학교도 있어요. 공짜인 학교도 있다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보내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장을 봐오면 물이나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식료품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한국처럼, 한국엔 이마트나 뭐 이런 데들이 되게 저렴하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 소득도 높고 물가도 높은 나라라서 기본적인 식자재들이 다 가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식자재에다가 임금을 더해져서 소비자가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임금이 좀 싼 나라다 보니까 식자재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죠. 아무래도 돼지고기 1kg에 뭐 6,000원, 뭐 닭고기 1kg에 5,000원 이 정도니까요. 좀 깨끗하고 뭐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사면 좀 싼데, 요새는 점점 상향화가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좋은 물건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7가족이 먹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우를 많이 사도 1kg에 12,000원, 뭐 쌀 때는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1kg 사면 뭐 먹는 사람은 다 먹잖아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필리핀이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식자재는 좀 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가시는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안 가고 재래시장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저희 4인 가족, 한국인 4인 가족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이 금액에서 외식을 하고 뭐 놀러 나가면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 금액은 한 400만 원 정도면 이 정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활이 되네. 대신에 400만 원을 버신다 그러면 많이 빠듯하겠죠. 버는 거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벌어야 되고, 4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4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서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앉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고, 뭐 살기에는 부족한 집이 아니니까 이런 집에 살고, 그 다음에 가정부 3명에 차 끌고 다니고, 뭐 먹고 싶을 때 뭐 먹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데에는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근데 사실상 더 벌어야. 한국에서 필리핀 오시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가정부 딱 놓고 나는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한국 오시는 거고, 여기 계신 한국 분들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거의 다 자영업 하시고, 그래서 필리핀에 오시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직업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이 필리핀에 없었을 때, 페이스북밖에 없었을 때, 이제 플랫폼이 그때 샤피랑 라자다랑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건방지다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팔리는 수량도 있고, 또 남의 거를 사다가 팔면 이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고 수고를 좀 더 하더라도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부터 저희는 또 저희 브랜드를 3년 전부터 필리핀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글쎄요, 장점 빼면 다 단점이죠. 요새는 기름값도 하루
한국에 비해서 한국이 2,000원인데 휘발유가 여기도 2,000원을 넘었고, 그다음에 디젤도 여기는 2,000원을 넘었고, 인건비도 옛날엔 싸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뭐 조금이긴 하지만 마닐라 기준으로 10인 이하 사업장 533페소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필리핀도 점점 더 오르고 있어요. 뭐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호텔이나 뭐 풀빌라 등의 가격들도 지금 다 올랐고, 그래서 가성비는 옛날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은 더 심하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필리핀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가 있는 나라죠. 네, 아무래도 여기서 마닐라지만 2시간 차 타고 가면 그래도 바다가 있고 항상 여름이고 미세먼지 없고 공기 깨끗하고 필리핀에 사는 거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저한테 항상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게 되게 참 대답을 해드리기 힘든데, 제가 만약에 역으로 선생님 제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 가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아니면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해서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기는 해요. 근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한국 돈 5천만 원으로 또는 뭐 3천만 원으로 1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뭐가 있는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 혼자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상 리안이 리준이 아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